수학이 즐거워진다. 학습 습관이 달라진다. 김혜스 학생교육 프로그램 나의 학습법 찾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옆에 친구 봤더니 공부 잘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직 교사가 들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에 집중하라입니다. 수업에 집중하라. 당연하죠. 그쵸? 기본적일 겁니다.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러려면 수업에 집중해야 되겠죠? 두 번째, 메모와 필기하라. 자, 메모와 필기하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뭔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배움과 동시에 바로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와 필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행과 과제를 기할 안에 해결하기. 자,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나오거나 혹은 과제가 주어질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기한을 미뤄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쵸? 물론 제한된 기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수행평가를 제출하기 혹은 과제를 해와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조금 계속해서 미루다가 난 주말에 할 거야. 아니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끝내기 힘든 경우가 반드시 생기죠. 아니면 너무 부랴부랴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대충대충 끝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수행평가가 주어지거나 과제가 제출됐다라고 한다면 출제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되도록이면은 주말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싫어하는 과목을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을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뿐만 아니라 공부를 좋아서 하는 친구들도 많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자, 반면에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 수학이 너무 싫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지만 경험상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나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수학을 싫어하기보다는 그냥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암기 과목은 정기적으로 복습하기. 자,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한다면 뭐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너무 외우기도 싫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어느새 시험 기간도 다 와가고 그러면은 정작 다른 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죠. 자, 그래서 암기 과목은 정기적으로 복습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지 교사가 들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쭉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이 내용들은 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현지 교사가 들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한다. 뭔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2번,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요거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거나 도전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그쵸? 공부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싫다, 좋다,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라. 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 같은 곳에서도 역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생들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라. 그럼 왜 테스트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내가 모르는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내용을 찾아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테스트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테스트를 봐서 내가 90점을 받았네, 80점을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10점을 틀렸지? 왜 20점을 틀렸지? 그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급해하지 마라. 자, 우리 한번 시험 기간을 생각해 볼까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이게 내일 시험 기간이야라고 한다면은 내일 뭐 수학 시험이 있다, 뭐 영어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죠. 나 아직 다 못 끝냈는데 공부할 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조급하다 보면은 이게 더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것을 끝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울대생이 알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메타인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타인지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끌고 가고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 자,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공부 계획을 짜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타고난다라기보다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메타인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네, 저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배워 나가는 거죠. 자, 서울대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반면에 꼭 서울대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런 메타인지가 강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일부 많은 학생들이 이 메타인지가 약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내가 부족한 걸 알고는 있지만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또 알려주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공부해 볼래? 저렇게 공부해 볼래?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고 또 배워나가다 보면 메타인지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생은 메타인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 지금은 서울대생이 알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AI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 방법을 알려주겠나 한번 알아보자면,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기. 그쵸. 요것도 중요하죠. 수업 집중과 필기. 요거 선생님이 들려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들어있었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 그쵸. 암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바탕으로 돼서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아웃풋 연습하기. 액티브 리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테스트라든지 자꾸
뭔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적절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복 학습 및 약점 공략. 반복 학습은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한 달 전에 본 것과 오늘 다시 한번 봤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약점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요것은 아마 서울대생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계획적인 공부, 그 다음에 독서 습관 기르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놓치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즐겁게 공부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아마 명확한 목표 설정부터 즐겁게 공부하기까지가 우리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AI가 들려주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앞서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공부하는 잘하는 방법이랑 서울대생이 얘기해주는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본부터 해서 학습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서울대생들은 서울대생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구나. 우리한테 모두 필요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뭐 서울대생이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AI가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보편적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습하고 배우고 자 그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반성을 했어? 그러면 반성한 걸 다시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예습하고 배우고 반성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 잘하는 방법의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공부 방법도 그 방법이지만 학생 개개인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당연히 또 다를 겁니다. 자, 100이면 1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뭐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은 큰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큰 틀 안에서 공부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학습법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나만의 학습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 같죠. 예. 나는 뭐 이렇게 하면 공부 잘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만의 학습법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시키니까 하는 거고 과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나의 학습법 찾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나의 학습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한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한자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학습법을 찾아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일 중에 하나일 거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어려운 학습을 하더라도 다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킴메스 학원에서는 나의 학습법 찾기로 해가지고 4가지 활동지를 작성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작성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who am I? 자,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활동지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생일부터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삶의 멘토죠, 롤모델.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적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각자 알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메스 나의 학습법 찾기에서 첫 번째 활동지를 작성해 주세요. 자, 각 칸에 쓰여진 대로 작성자의 이름, MBTI 등을 기록합니다. 잘 모르거나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모름 또는 없음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동안에는 영상을 멈추시고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영상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활동지를 작성 다 하셨다면은 이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태도 점검하기. 나의 인생 태도.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은 삶을 적다면 적은 거고 또 많다면 많이 살아왔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태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인생 태도를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성과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타인 긍정, 타인 부정, 그다음에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단계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자, 나는 타인 긍정형일까요? 아니면 부정형일까요? 또 역시 나에 대해서 자기 부정형일까요? 자기 긍정형일까요? 잘 모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자, 이 부정적인 것보단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삶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만약 부정적이 나왔다.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활동지를 작성해 주세요. 자, 작성 방법은 첫 번째, 나의 인생 태도 점검하기 A형 질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질문 내용이 본인에게 해당되면 동그라미를,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면 세모를, 해당되지 않는다면 X를 체크하세요. 나의 인생 태도 점검하기 B형 질문지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질문 집계표에 각 질문에 맞는 점수를 입력하고 합계를 기록합니다. 동그라미는 2점, 세모는 1점, X는 0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동안에는 영상을 멈추시고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영상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활동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성격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로 된 관계나 상황에서 비교적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성적인 행동 양식이나 반응 양식을 의미합니다. 나의 성격에 맞는 학습 전략을 알아봅니다. 자, 작성 방법은 각 문항별로 제시되어 있는 물음을 읽고 나의 모습에 가까운 쪽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질문 하단에 예로 표시한 개수를 적으세요. 4개의 질문 유형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예 표시가 가장 많은 유형을 기록해 주세요. 작성하는 동안에는 영상을 멈추시고 작성을 완료했다면 영상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자, 네 번째 활동지입니다. 디스크 유형 검사입니다. 디스크 유형 검사란 사람의 행동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는 D 지배형, I 사교형, S 안정형, C 성실형 이 네 가지 유형으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결과 지향적이고 결단력이 강하며 도전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I 사교형은 사교적이고 활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 안정형은 안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기쁨을 느끼는 성향입니다. C 성실형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이며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각 유형마다의 학습 스타일, 강점, 주의할 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학생이 디스크 검사를 받는 것은 단순한 성격 파악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효율을 높이고 학교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작성 방법은 첫 번째, 각 문항별로 제시되어 있는 물음을 읽고 나의 모습에 가까운 것에 번호를 괄호에 적으세요. 완전 그렇다 4점, 대부분 그렇다 3점, 종종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1점, 절대 아니다 0점. 두 번째,
질문 하단에 점수 합계를 적으세요. 세 번째, 4개의 질문 유형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점수 합계가 가장 많은 유형을 기록해 주세요. 작성하는 동안에는 영상을 멈추시고 작성을 완료했다면 영상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메스 나의 학습법 찾기 활동지를 작성하셨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